핸드폰이 울렸을 때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평소 같으면 스팸 전화려니 하고 받지 않았을 텐데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수미 씨 맞으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하는 사회시민단체에서 일하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고독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고독사?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혜진 씨라는 분을 혹시 아시나요? 올해 78세 남성분이신데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혜진. 제 시아버지 성함이었어요. 네, 아는 분인데요. 혹시 이분이 며칠 전에 고독사로 발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김수미입니다. 올해 54살, 15년 전 남편의 배신으로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어요. 아이가 없어서 완전히 홀로 된 삶이었죠. 그때 남편이 바람을 피운 상대가 남자였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전혀 몰랐던 일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저한테 연락을?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수미 씨 연락처가 적힌 수첩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매년 설날, 추석마다 안부 문자를 주고받으신 기록이 있더라고요. 맞았어요. 이혼한 후에도 시아버지와는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아들과 인연을 끊으셨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런데 제 전 남편인 아버님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아드님께 먼저 연락을 드렸는데 저는 아버지와 인연을 끊은 사람입니다. 저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미 씨께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15년 전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혼 당시 시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수미처럼 착한 아이를 배신하다니. 나는 너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때 시아버지의 분노와 실망감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기억납니다. 고인께서 가장 가까이 지내던 분이 수미 씨인 것 같아서요. 혹시 아드님 연락처를 알려드릴까요? 한 번 더 설득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3일 전인 것 같습니다. 이웃분이 신문이 며칠째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신고하셔서 발견되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아버지가 홀로 돌아가셨다니.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장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수미 씨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혈육은 있지만 거부하시고 다른 가족도 없으시고 수미 씨가 아니면 무연고 장례로 처리해야 할 상황입니다. 무연고 장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 그토록 잘해주셨던 시아버지를 그렇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장례를 제가 치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장례 절차나 비용 같은 것들이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으실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 알아보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아버지와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결혼 초기 시아버지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남편이 야근으로 늦거나 출장을 갈 때면 항상 저를 걱정해 주셨죠. 수미야, 혼자 있으면 무섭지? 아버지가 같이 있어줄까?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아요. 그래도 이런 시간에 혼자 두고 가는 놈이 어디 있어. 민호 그놈 정말. 남편보다 저를 더 걱정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명절 때마다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드시면서 우리 수미가 해준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하시던 모습, 제가 아플 때마다 병원까지 따라와 주시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전통적인 시아버지의 모습과는 달리 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주셨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요즘 세상에 여자도 자립해야 한다며 응원해 주셨고, 남편이 제게 집에만 있으라고 할 때는 오히려 시아버지가 저를 편들어 주셨어요.
민호야, 수미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면 응원해줘야지. 왜 말리고 그래? 그런 시아버지였기에 더욱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결혼 3년째 되던 해 겨울, 제가 심한 독감에 걸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남편은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병원에 데려다 주지도 못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택시를 타고 우리 집까지 오셔서 저를 병원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수미야, 아프면 바로 연락해. 민호가 바빠도 아버지는 항상 시간 있으니까.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동안 내내 곁에 있어 주셨고 집에 돌아와서는 죽까지 끓여주셨어요. 친아버지도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을 텐데. 그리고 이혼하던 날 시아버지가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도 기억났어요. 수미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런 놈을 아들로 키웠다니. 너는 언제까지나 내 딸이야. 힘들 때는 언제든 연락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때 시아버지도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아들의 배신으로 인해 사랑하는 며느리를 잃게 되었으니까요. 아버지, 저도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가족을 떠나게 되어서. 아니야, 수미야. 잘못한 건 민호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앞으로도 아버지 딸이니까 언제든 기댈 곳이 필요하면 연락해. 그 후로도 명절마다 안부 문자를 보내드렸고 시아버지도 항상 따뜻하게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가끔 전화 통화도 했고요. 수미야, 잘 지내고 있지? 아버지는 걱정 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아버지도 몸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혹시 아프시거나 불편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알았어. 우리 수미 말이라면 뭐든 들어야지. 작년 추석에도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도 건강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마음을 추스르고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장례식장을 알아봤어요. 시민단체에서 알려준 병원 영안실에서 시신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려면 혈족의 동의가 필요한데 전 남편이 거부하고 있으니 법적으로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민단체 직원과 다시 통화했어요. 아드님을 설득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무래도 혈족이시니까 절차상 훨씬 수월할 텐데요. 네, 연락처 주세요. 제가 직접 얘기해 볼게요. 그렇게 시민단체를 통해 전 남편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15년 만에 연락을 하는 건데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새로운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내봤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연락 주세요. 이렇게 짧은 문자를 보냈는데도 답이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장례 절차는 진행해야 했어요. 시민단체 직원과 상의해서 일단 장례식장을 예약했습니다.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시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략 30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런데 혈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연락 중이에요. 분명 올 거예요. 사실 확신은 없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장례에는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15년 전에 인연을 끊었다고 해도 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연락도 안 한다니. 하지만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를 제대로 보내드리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장례식장에 영정사진을 모시기 위해 시아버지 댁에 가야 했습니다. 시민단체 직원과 함께 갔는데 집 상태를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작은 원룸이었는데 정말 간소하게 사셨더라고요. 냉장고에는 우유와 계란, 김치 정도만 있었고 옷도 몇 벌 없었어요. 그런데 책상 위에는 제가 보낸 안부 문자들을 프린트해서 모아둔 파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설 명절 잘 보내세요. 건강하시죠?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몸 조심하시고요. 요즘 날씨가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평범한 안부 문자들이었는데 시아버지는 하나하나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또 서랍 속에서는 예전에 제가 찍어드린 가족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결혼 초기에 다 같이 찍었던 사진들인데 전 남편 부분만 가위로 오려내고 저와 시아버지만 남겨놓으신 사진들이었습니다. 우리 딸 수미라고 사진 뒷면에 적혀 있었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정말 끝까지 저를 딸로 생각하고 계셨구나. 영정 사진으로 쓸만한 사진을 찾았는데 그 중에 제가 시아버지께 선물 드린 옷을 입고 찍으신 사진이 있었어요. 결혼 5주년 때 시아버지 생신 선물로 드린 정장이었는데 그 옷을 입고 정말 환하게 웃고 계신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으로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직원이 말했어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두셨네요. 고인께서 얼마나 수미 씨를 아끼셨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드디어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15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민호 씨인가요? 저 수미예요. 수미 씨. 문자 받았어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어요. 저는 아버지와 인연을 끊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친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고독사로 돌아가셨는데 무연고 장례될 뻔했어요. 수미 씨는 몰라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가 저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힘들었다고요? 본인이 저지른 일인데 무슨.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지금은 다툴 때가 아니었습니다. 민호 씨 장례 같이 치러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장례비 같은 거 낼 형편이 안 돼요. 제가 낼게요. 그러니까 와요.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인데 혼자 보낼 수는 없잖아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수미 씨가 다 내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와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말고 빨리 와요. 내일 발인이에요. 그렇게 전 남편이 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장례식장에서 만났을 때 전 남편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15년 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머리도 많이 빠져 있었고 옷도 낡아 있었어요. 15년의 세월이 그를 많이 변화시켰더군요. 수미 씨, 정말 고마워요. 인사는 나중에 하고 일단 아버지부터 뵙고 해요. 빈소에 들어서니 시아버지가 편안한 모습으로 누워 계셨어요. 살아계실 때보다 많이 야위어 보이셨지만 고생 끝에 편안히 잠드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전 남편이 시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왜 이제서야 왔을까요? 15년 동안 연락 한 번 못 드리고. 저도 시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숨이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 편히 가세요. 항상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날 밤 빈소를 지키면서 전 남편과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어요. 수미 씨 정말 미안해요. 15년 전 일도. 그리고 이번 일도. 그때 일은 이제 상관없어요. 다 지난 일이니까. 저는 그 후로 제대로 된 생활을 못했어요. 직장도 계속 바뀌고 사람들 시선도 따가웠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15년 동안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와 인연을 끊은 죄책감도 있었고 사회적 편견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장례는 제대로 치러야 해요. 마지막인데. 네, 정말 고마워요. 수미 씨가 아니었으면 아버지를 무연고로.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아껴주셨는지 몰라요. 이혼한 후에도 계속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알아요. 제가 가끔 아버지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수미 씨 얘기를 자주 하신다고. 정말요? 네. 내 며느리 수미만큼 착한 아이는 없다. 내 아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해서 그런 좋은 아이를 놓쳤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저를 생각해 주셨다니. 이틀 동안 빈소를 지키면서 시아버지의 지인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모두들 저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수미야, 너 왜 여기 있어? 이혼했는데도 장례를 치러주다니. 정말 효부네. 혜진 형님이 얼마나 수미를 아껴 했는데. 마지막까지 수미가 챙겨주니 편히 가실 거야.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혜진 형님이 말년에 자주 하던 말이 있어. 내 며느리 수미만큼 착한 아이는 없다. 그 아이가 있어서 내 인생이 행복했다고 하시더라고.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습니다. 저 역시 시아버지 때문에 결혼 생활이 행복했었거든요. 박 삼촌도 오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수미야, 정말 고생이 많구나. 내가 이렇게 해줘서 혜진이도 편히 갈 거야. 아니에요, 삼촌.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니. 이혼한 시아버지 장례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치러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너는 정말 마음이 예쁜 아이야.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장례 마지막 날 발인을 하기 전에 전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수미 씨,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15년 동안 아버지께 죄만 지었는데. 괜찮아요. 저도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드릴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요. 혹시 앞으로도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아버지 기일 때라도.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기일에는 같이 지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살겠어요. 아버지께 죄송스럽지 않게. 화장장에서 시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배웅했습니다. 15년 전 이혼할 때까지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던 분이셨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어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편히 가세요.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을 때 전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수미 씨가 모셔가세요. 저보다 수미 씨가 더 자격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들인 민호 씨가 모셔가세요. 저는 이미 이혼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끝까지 수미 씨를 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모실 자격이 없어요. 결국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모시기로 했어요. 1년은 제가, 1년은 전 남편이 모시기로 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시아버지를 잘 보내드린 것에 대한 안도감과 15년 만에 전 남편을 만난 것에 대한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저에게 그토록 잘해주셨던 시아버지를 무연고로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짧은 문자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편히 가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수고하셨어요. 그 후로 가끔 안부 문자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어색했지만 시아버지 때문에 연결된 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는 결국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괜한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제 마음으로만 시아버지를 배웅드린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시아버지의 유골함은 제 집 거실에 모셔져 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가끔 시아버지와 보낸 시간들을 생각해요. 결혼 생활 10년 동안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던 분이었는데 이혼 후에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셨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시아버지 집을 정리하러 다시 가야 했어요. 전 남편과 함께 갔는데 그때 또 다른 시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옷장 깊숙이에서 제가 어린 시절 찍은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결혼하면서 가져온 앨범이었는데 시아버지가 그걸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것까지 보관하고 계셨네요. 전 남편이 말했어요. 수미 씨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셨구나.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는
제가 결혼기념일마다 써드렸던 편지들도 나왔어요. 노란 봉투에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항상 건강하세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덕분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이런 평범한 내용들이었는데 시아버지는 하나하나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건 제 적금 통장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결혼할 때 시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건데 이혼한 후에도 계속 돈을 넣어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뭐죠? 아버지가 수미 씨 명의로 만든 적금이에요. 매달 조금씩 넣어주신 것 같아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15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넣어주신 흔적이 있었어요. 총 1,800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눈물이 났습니다. 시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생각해 주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수미 씨가 가져가세요. 아버지가 수미 씨를 위해 모아주신 거니까. 아니에요.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아버지 뜻이에요. 혹시 수미 씨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모아두신 거예요. 결국 그 적금은 제가 받게 되었어요. 시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집 정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전 남편이 말했어요. 수미 씨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수미 씨를 생각하고 계셨는데 저는 15년 동안 뭘 했나 싶어요. 이제라도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 됐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어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게 살겠어요. 그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몇 주 후 전 남편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수미 씨, 죄송한데 혹시 시간 있으실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궁금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의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수미 씨 덕분에 정신을 차렸어요. 새로운 직장도 구했고 이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15년 전 일에 대해서 정말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때 저 때문에 수미 씨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수미 씨 같은 좋은 사람을 두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니 마음 한편이 후련해졌어요. 15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우리 모두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진짜 옛 가족으로서 가끔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원망이나 미움이 아닌 시아버지로 인해 연결된 따뜻한 관계였습니다. 6개월 후에는 시아버지 첫 기일을 함께 지냈어요. 전 남편이 제 집으로 와서 시아버지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민호 왔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효도하겠어요. 전 남편이 시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니 뭉클했어요. 아버지 수미도 인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세요. 그날 저녁에는 시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음식들로 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살아계실 때 제가 해드렸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네. 항상 제가 해드린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시아버지 생전 이야기를 나누며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15년 만에 나누는 대화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라는 공통분모가 있었으니까요. 1년 후 약속대로 시아버지 유골함을 전 남편에게 모셔가도록 했어요. 그가 제대로 된 집을 마련했다고 해서였습니다. 정말 잘 모셔갈게요. 수미 씨가 1년 동안 정성스럽게 모셔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도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1년 후에는 다시 수미 씨가 모셔가세요. 네, 그렇게 하죠. 그렇게 시아버지는 저와 전 남편 사이를 오가며 계속 저희를 연결해 주시고 계세요. 지금도 가끔 전 남편과 안부 인사를 나눕니다. 그는 정말로 많이 변했어요. 새로운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고 시아버지 제사도 빠뜨리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수미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장례를 계기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다행이에요.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바보 같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혼한 시아버지 장례를 치러주다니 돈까지 들여가면서.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사랑받은 만큼 사랑으로 갚는 것, 그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혈연 관계가 끊어졌다고 해서 마음까지 끊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시아버지는 제게 가족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임에도 친딸보다 더 아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용서와 화해의 힘이요. 15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전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는 이제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죽음이 저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준 셈이죠. 내년에는 다시 시아버지를 모셔올 예정이에요. 그때까지 제 집을 더 정갈하게 꾸며놓으려고 해요. 시아버지가 편히 계실 수 있도록요. 가끔 시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버지, 제가 잘한 거죠? 아버지를 무연고로 보내지 않아서요.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을 보면서 시아버지가 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딸이 잘했어. 정말 고마워. 앞으로도 시아버지를 잘 모실 거예요. 그리고 전 남편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 계획이에요. 미움이나 원망이 아닌 시아버지로 인해 연결된 따뜻한 인연으로 말이죠. 시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저희를 보고 계신다면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원수지간이 될 뻔했던 저희가 다시 가족처럼 지내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시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죽음을 통해 저희에게 용서와 화해의 기회를 주신 거 말이에요. 아버지, 사랑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오늘도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록 이혼으로 법적 가족은 아니게 되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아버지와 딸이니까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과 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요. 시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저도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15년 전 이혼할 때는 모든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내년 시아버지 생신 때는 전 남편과 함께 묘소에 갈 예정이에요. 시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꽃도 가져가고 좋아하셨던 음식으로 상도 차릴 거예요.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함께 와서 기쁘시죠? 분명 그때도 시아버지는 하늘에서 웃으며 저희를 보고 계실 거예요.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깨달은 가장 큰 것은 사람 사이의 인연이란 단순히 끊어진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진정한 사랑과 정으로 맺어진 관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어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받은 사랑에 대해 보답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때 저는 이혼한 사람이니까 상관없어요라고 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